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을 보증금 4억 5천만 원까지 높이는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이라는 보증금 요건이 모호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입니다. 올해 1분기 30대가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201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인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3년 뒤 극심한 주택 공급난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확하게 세워본 적은 없지만 아마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베스트 3를 꼽자면 꼭 이 질문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장래 희망이 뭐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죠. 그러면 보통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직업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찬찬히 잘 생각해보면 커서 되고 싶은 것 그리고 장래 희망은 꼭 직업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작은 일에도 잘 웃는 사람, 또 행복을 쉽게 느끼는 사람, 이런 이야기들도 내 꿈, 내 장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에 맞는 고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 하루 쉬고 또 월요일 쉬고 화요일을 시작했더니 이 월요일 느낌의 화요일입니다. 또 힘차게 이번 주 시작해 봐야겠죠. 화요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다. 뭐 선생님 아니면 교수 뭐 이런 부분들로 희망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찌 보면 일정 부분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에서라마 좋은 내용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또 가르쳐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좀 이루지 않았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경제계 뉴스들을 보면 좋은 뉴스들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도 상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해결하려면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찬찬히 하나하나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소장님은 어릴 때 그 꿈을 이루셨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그런 시간이 준비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02-2638-3970번 무료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번 첫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먼저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석관동에 다세대를 네. 한 2021년도에 제가 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개발로 음. 신청이 가능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떨까, 좋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네.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네. 성북구 석관동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거주는 네. 안 하고 그러면 좀 세를 주고 계신 상황이실까요? 네. 네, 저희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조금 꺼려지세요? 거기 네, 안 꺼려지는 건 아니고요. 네, 거기 광천교회라고 바로 옆에 광천교회. 큰 도로 아니 음, 골목에 알겠습니다. 348번지에 37번지일 거예요. 348-37번지. 네. 네, 석관동에 이 다세대 주택을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투자 네.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건데 이게 네. 정말 요즘 이야기하는 그 재개발에 좀 해당되는 좀 계속 가져가 볼 만한 투자 가치 있는 지역인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석관동 네. 다세대 주택 한번 향후 전망 투자 가치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많이 즐겨 듣고 또 예. 존경하는 분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석관동 338-37번지요. 네네. 예, 뭐 여기 이스트 빌라라고 나오네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있구나. 예. 이쪽 지역 있네요. 상월공로 바로 아래쪽에. 네네. 요게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위에 우리 장인 뉴타운이 있고요, 그죠? 네. 자,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예, 여기 장인 뉴타운 여기 바로 위에가 이제 15구역인가 그럴 겁니다. 네네. 예, 15구역이고 이 전체적으로 장인 뉴타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아래쪽에 이제 이문 뉴타운이 이문 휴게용 뉴타운이 있고 이 석관동 네. 쪽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굉장히 노후가 된 지역이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좌측편에 모아타운, 뭐 신속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부분이 여기 돌고지 시장이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빌라 여기 있는 상월곤역 아래쪽에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노후도는 알고 계세요? 네. 노후도가 어떤가요? 거기 제가 소유가 있는 데는 조금 이제 신축이 있고 그 주변에는 노후주택이 많더라고요. 예, 신축이 있는데 네. 노후도가 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이쪽이. 네. 그렇죠. 노후도가 네네. 좋다는 말은 재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죠? 이 재개발의 압력이 높아요. 재개발.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21년도에 여기를 네. 한번 살펴보시고 임장을 하셨겠죠? 네. 임장을 하시고 이제 취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우리 재개발 서울에서 재개발 이슈가 가장 큰 게 어떤 거죠? 가장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어. 그게 제일 요즘에 많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모아타운 역세권 재개발. 요 두 가지가 가장 이슈입니다. 일반적인 신속통합기획은 이슈는 되겠지만 이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재개발 이런 게 좋은 점도 많이 분명히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이게 후보지로 선정이 돼버리면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지 좀 매매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매매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신속통합계획은 좋긴 하지만 이렇게 선정이 돼버리면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자, 하지만 이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에 대한 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네. 보니까 지정이 되면 당연히 지정이 되는 그 순간 그냥 가격이 좀 뛰죠. 네. 많이 찾아보시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가격이 네. 툭 뛰어버리니까 그때 이제 뭐 엑시트를 하시고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요. 아니면 또 내가 어차피 뭐 한 주택밖에 없는데 끝까지 갖고 가서 난 아파트 한 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가져가시고 그래요. 자, 이 둘 중에는 또 어떤 형식의 재개발이 좀 더 좋을까요? 모아타운이랑 역세권 재개발 중에는? 저는 모아타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노후도가 음. 여기는 조금 다른 데 비해서 그 옆에는 노후주택이 많은데 예. 제가 갖고 있는 데는 신축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모아타운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요 부분은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이제 세부적으로 노후도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네. 제가 여기를 노후도를 계산을 해봤다면 이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확하게 노후도를 분석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자,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만 노후화가 되어 있다면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후보지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네. 자,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아요. 역세권 재개발은 노후도가 조금 더 까다롭죠. 이 선정되는 요건들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돼요. 50% 이상이면 되는데 이것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이지만 모아타운은 요건들을 더 완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20년 이상이면 노후도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요. 자, 하지만 역세권은 예전의 노후도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되어야지 노후주택, 노후분양 건축물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역세권의 전체 그 구역 면적의 60% 이상이 이 노후분양 건축물로 만족을 해야지만 후보지로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아타운은 지금 현재 한 65곳이 서울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자, 이 서울시에서 1월 달쯤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앞으로 향후 모아타운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구역은 한 몇 군데 정도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그 문서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 모아타운은 앞으로 향후에 총 100곳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100곳이면 이게 2025년 6월 말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 65곳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곳이라고 하면 이제 남은 게 한 35개소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35개소가 남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2년 동안 이제 35개소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모아타운의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 먼저 우선순위로 지정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요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 볼 수 있고 역세권 재개발은 거기에서 자유로워요. 대신에 이제 노후도 요건이 모아타운보다는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요건들을 만족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장점이 굉장히 큽니다.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용적률. 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한 250m 거리 안에서는요. 용적률을 최대한 7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700%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한다는 얘기죠. 네. 자, 용적률이 700%까지 이렇게 상향을 시켜준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죠. 네. 사업성이 좋아지면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사업성 분담금 들어간다니까 안 해라고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겠죠. 네. 예, 그리고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다 보니까 출퇴근이나 아니면 통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제가 여기 노후도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60%가 넘어간다. 여기는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에요. 60%가 넘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역세권으로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역세권이 아니면 그 역세권에 들어갈 수가 없으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되었건 모아타운으로라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위에가 장인 뉴타운이고요. 바로 길 건너면 장인 뉴타운이고요. 여기가 대단지 뉴타운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인문희경 뉴타운이 있고 석관동도 지금 신속통합이다 모아타운이라 해서 여기 전체가 지금 뉴타운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버리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내 집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변에 다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에서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그러겠죠, 무조건. 네. 그래서 굉장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여기를 이제 오늘 전화 주신 거는 이게 과연 내가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저라면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시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100곳이 다 지정이 됐는데도 안 된다. 우리 지역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또 한 2년의 시간이 지났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역에 또 노후도가 2년 동안 더 진행이 되겠죠. 네. 더 진행이 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의 노후도를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 2년 뒤에는 또 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더 지나니까. 그리고 네. 나서 또 그때도 2년이 지나도 안 된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요. 그런데 여기는 노후된 지역이라서 노후도가 계속해서 흘러간단 말입니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가 만약에 자금이 더 있어가지고 더 좋은 지역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내가 굳이 자금도 없고 내가 여기서 이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신다면 저라면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분명히 좋은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이 정도면 해결이 되셨습니까? 거기 그 역세권 재개발로 할 때 그게 까다로운 게 그 노후도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노후도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지나야지 노후 불량 건축물로 쳐주고요. 그리고 전체 구역의 노후도가 6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의 노후도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네. 모아타운의 노후도 기준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네. 딱 중간선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근데 제가 여기를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분석을 해서 60% 이상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보유하셔야 되죠. 네. 노후도는 60% 넘는 것 같아요. 예, 60% 넘으면 무조건 보유를 하세요.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가셔도 될 만한 그런 주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갈아타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기는 성동구 영답동인데, 네. 제가, 신축 빌라를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서요. 아, 그리고, 아파트가 될 건지, 진짜. 이미 투자를 하신 상황이세요. 네네. 언제쯤 하셨을까요? 한 두세 달 됐어요. 아, 두세 달 전에 투자를 하신 곳의 주소 저희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소 알고 계세요? 아, 그냥 영답동이요. 그럼 용답동 근처에 좀 큰 건물이나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주변 상황이 있을까요? 주변 상은 지금 여기가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2구역. 알겠습니다. 재개발 네네. 2구역 용답동에 이미 신축 빌라를 두세 달 전에 투자를 하셨고 하시기 네네. 전에 연락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네. 한번 투자 가치 있는 곳인지 잘 투자하신 것인지 네. 전문가의 네, 이야기 앞으로. 들어볼게요. 네, 전망. 네, 수장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영답동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네. 뭐 하기 전에 전화 주시지 그러셨어요. 전화했는데 전화하고 하신 거예요? 현재는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네. 영답동 사시기 전에 누구 전문가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취득을 하시는지. 아니요. 여기 동네가 성동구고 청계천도 있고 또 앞으로 전농천 거기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대박이다. 우리 청계천 쪽에 답신리역 바로 앞에 여기 이제 다 허물고 이제 짓고 있잖아요. 예. 예, 구역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용담역하고 답신리역 사이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예. 위쪽이 1구역이고 아래쪽이 2구역이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예. 2구역. 2구역에 예.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일단 취득하실 때 투룸을 취득하셨습니까? 원룸입니까? 투룸이요. 투룸이에요. 예. 잘하셨고요. 투룸에 제가 가격은 뭐 정확하게 말씀은 여쭤보기 그렇습니다만 투자하시는 자금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5억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전세를 맞출 넘어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갭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억? 2억요. 예. 5억에 그러면 전세를 3억 정도로 맞춘다고 그러세요? 예. 예. 요즘 근데 투룸이 3억 전세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우리 지금 다른 곳들도 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자금이 예전에는 뭐 투자 자금 전세가 굉장히 높았으니까 신축들 맞추면 뭐 한 2억에서 뭐 1억 5천 정도 투자하면 다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전세가가 떨어지고 또 요즘 우리 그 전세 보증보험 있잖아요. 네.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요건이 까다로워져가지고 공시가의 뭐 126%밖에 안 돼요. 예전에는 150%까지 됐는데 그렇게 막 낮추다 보니까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야지 전세 세입자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맞추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말씀 드릴게. 이 용답동이 원래는 그렇게 뭐 우리 관심을 막 되게 많이 두고 했던 곳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한 작년쯤이었을 겁니다. 작년쯤에 주택 가격이 뭐 굉장히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은 앞으로 재개발이다. 그리고 재개발 중에 제일 왕은 우리 역세권 재개발이잖아요. 역세권 재개발이다 보니까 여기가 용담역, 답심리역하고 해가지고 이게 다 500m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 굉장히 역세권 재개발 구역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리고 거기다가 노후도가 굉장히 좋았던 지역이에요. 노후도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는 뭐 노후도가 굉장히 어마무시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지역의 단독주택들만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축들이 들어가겠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신축을 취득을 하신 거잖아요. 네. 단독주택을 허물고 이제 빌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를 짓기 때문에 여기가 빌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축 빌라들이. 자, 그런데 우리 역세권 재개발은 노후도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도가 60% 이상이면 됩니다. 60% 이상. 근데 예전에 뭐 한 90%대의 노후도를 갖고 있다가 신축을 지어버리니까 신축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90%가 노후도 90%가 60% 정도까지 되려면요. 진짜 3분의 1 정도를 다 신축으로 다 지어야지 노후도가 60%까지 떨어져요. 근데 신축이 그만큼 지어졌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신축이 아직도 더 지어져도 이 노후도 60%는 충분히 만족한다. 그죠? 자, 거기다가 위에 이제 지금 여기 자이가 들어오죠? 아파트가.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아래쪽은 위에는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가격이 비싸졌어. 그런데 아래쪽에는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뭐 땅값이 똑같았는데 저기는 엄청 비싸지고 우리는 아직 그대로니까 좀 소위 말해서 열이 받잖아요. 주민들이. 자, 그런데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별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분들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뭐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보니까 어차피 부모님들 그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은 나중에 내가 다 상속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는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라는 거를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비싼 가격에 내가 부동산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자녀분들이 부모님들이 많이 설득을 하셨어요. 많이 설득을 하셔가지고 재개발 동의서를 거둡시다. 빨리빨리 해줍시다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곧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신청했나요? 사정 타당성 검토? 모르세요? 아직 안 한 것 같고. 예, 이제 타당성 검토를 곧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제 곧 신청해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노도 뭐 동의서가 다 거뒀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신청을 하면 이 60% 만족하는지 먼저 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만족해요. 만족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만족하잖아요, 요건. 요건 만족. 이 요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요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물론 심의를 들어가서 심의에 통과해야 되긴 합니다만 심의는 그야말로 좀 더 세부적인 요건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 전에 요건만 만족을 하게 되면 구역을 지정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면 신청을 해서 요건을 만족을 했죠. 그러면 여기 지정되기 전에 먼저 행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행위 제한. 왜 들어갈까요? 이 행위 제한이 뭡니까? 건축 행위 제한이에요. 신축을 못 하도록 만들어요. 노후도가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신축이 너무 많은데 거기를 다시 또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짓는다면 비용 측면에서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행위 제한을 해서 이제 건축 행위를 못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요. 주민 의견,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심의를 하고 나서 구역이 지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정 타당성 검토를 신청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 한 7분 응선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듣고 계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뭐 마음 놓고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마음 놔도 돼요? 예. 문제는요. 낼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양가가 5억이라 그랬는데 전세를 한 3억에 맞춘다 그랬잖아요. 네. 예, 요 전세가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중량물 재생센터는 그거는 예.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중량물 재생센터 있잖아요. 예. 재생센터 있죠. 거기는 숲으로 되는 거예요, 공원이? 예. 그냥 공원 그대로 그냥 계속 갑니다. 아, 그게 막 그래요? 개발될 거라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이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요? 주변보다도. 네. 예, 그래서 네. 요게 요건을 만족해서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은 예.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투자를 잘하신 분들만 좀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놓고도 그래도 또 이게 잘한 투자인지 걱정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전문가의 말 한마디면 또 마음이 좀 놓일 텐데요. 여러분도 그런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간이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그 송파구의 잠실 주공 5단지를 증여받아서 네. 2021년에 증여를 받았고요. 1월에.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이게 이제 지분 증여거든요. 50%. 네. 현재 지분 증여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이제 지금 한 현금 재산이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좀 어디 쪽에 투자를 해볼까 아. 싶어서 좀 고민차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실의 유명한 아파트죠. 주공 5단지를 50% 지분 증여를 받으셔서 하나를 보유하고 네. 계시고 네.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좀 더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건데 우리 시청자분 네. 상황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바로 소장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자모 조합원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네. 진행되고 있나요? 잠시로 주공 5단지는? 네, 요즘에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순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예. 지분으로 갖고 계신다고요? 50%? 네, 맞습니다. 아, 예. 또 50% 누가 갖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 소유로 갖고 있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예, 나중에 여기 입주하실 예정이세요? 그렇죠. 예. 예, 입주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안정적인 자산이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네. 나머지 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가지고 좀 불리고 싶다 이 얘기시죠? 그렇죠. 예. 아, 이 현금을 1억 5천을 가지고 어떻게 불릴까? 네, 맞습니다. 예, 주식은 안 저는 하시고요. 이제 제가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아직 저는 미혼인 상태고 제가 이제 그 지금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그 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역도 좀 크게 뭐 가리지 않고 좀 어차피 실거주를 할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 그냥 물건도 거의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1억 5천을 가지고 투자를 예. 한다. 이게 이제 요즘은 1억 5천이면요. 일단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 시청자분도 잠실 주공 5단지를 갖고 계셔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예. 어떤 입지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럴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제2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웬만하면 서울 지역에 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느껴지실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같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계셨던 분하고 저기 용산에 그냥 빌라 하나 갖고 계셨던 분하고 예전에는 야, 그 용산에 빌라 그거 뭐하러 갖고 있어? 지방에 아파트가 훨씬 좋지라고 하셨는데 시간 예. 지나고 지금이 돼서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용산은 어마어마하게 뛰었고요. 지방에 네. 대구에 있는 아파트는 그냥 그 가격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렇게 네네. 내가 선택하는 입지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자산의 차이가 그만큼 나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서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뭐 실거주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아무 지역이나 네. 투자하셔도 된다. 근데 문제는 예, 이제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1억 5천이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1억 5천 같으면 뭐 어디나 끝없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1억 5천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은 이게 지금 모아타운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네. 모아타운이라는 게 생겨서
이 웬만하게 타운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도 못 들어가는 구역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선택을 그래요?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네네. 선택을.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아타운이나 이제 뭐 아파트는 한 채를 갖고 계시니까 제가 네. 이제 빌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아파트도 좋긴 하지만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종부세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평가 가치가 낮은 물건을 갖고 계시다가 이게 나중에 히트를 쳐가지고 자산을 많이 불려주면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네. 재개발을 보셔야 되고요. 네. 재개발을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가 있지만 지금으로 보면 이제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모아타운이 제일 적합하다. 네.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아타운 중에서도 이제는 앞으로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게 한 35개 물량밖에 안 남았어요. 총량이 100개이기 때문에 네네. 2년 동안 35군데를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될 만한 네. 구역에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어디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뭐 내가 1억 5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주식에 투자할 것도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그냥 아무데나 하기는 싫고 하나 찝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찝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찝으면 또 거기에 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저는 우리 시청자분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네. 그걸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군데 딱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예전에 한 1년 전쯤 됐을 겁니다. 그 어디냐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인데요. 이 네. 7호선에 장승배기역하고 신대방 상거리역이 있어요. 네. 동작구입니다. 동작구에 동작구, 여기 예. 앞쪽에 보면 그 상도 14구역하고 상도 네. 15구역하고 해서 여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된 곳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뒤쪽에 푸르지오 아파트 짓고 있고 장승배기역 바로 앞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스타리움 자이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옆에 또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인 곳이 있고요. 요 앞쪽에서 이 역하고 가까운 쪽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역하고 네. 가까운 이쪽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후도는 만족을 해요. 예. 예. 노후도는. 그러면 주변이 다 아파트가 짓고 있고 또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여기 주민분들이 가만히 계시겠냐 말이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예, 가만 안 있어요, 진짜.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이면 재개발의 왕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데 이게 여기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한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조금 더 살펴보니까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좀 많이 오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구역 지정될 때 그렇게 안 올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구역 네. 지정되면 1억에서 2억이 올라버려요. 다른 데 보셔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 상도동 쪽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상도동을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알게 줄 것이다. 근데 2년 동안 35군데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안 되면 역세권 재개발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내가 두고 투자를 지긋하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여기 상도동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미 지정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권에 1억 5천 투자처가 좀 제한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거의 없고요. 네네. 물건이 거의 없고 이미 구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내가 피를 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익이 적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구역이 지정될 만한 곳,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곳들은 피가 없어요. 네. 그러면 거기보다도 예전에 추진하는 구역들은 지금 1억 5천에 피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예 피가 아예 0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그냥 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순간 1억 5천의 피를 내가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 지금 현재 그 1억 5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모아타운 구역들이 간혹가다 있기는 한데요. 그런 네. 구역들은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떨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도 제가 네. 입지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선생님도 입지 좋은 곳에 갖고 계시니까 아시는 거고 그래서 네. 입지를 보고 들어가시라. 입지만 보고 들어가면 절대 실패는 없다. 그런 구역이 예. 상도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다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예. 네.
네, 모아타운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빠르게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방금 연락 주셨던 분과 좀 비슷한 사연인데 뒷번호 0284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 중인데 여유자금이 1억 있습니다. 그냥 두기는 아까워서 서울 일대에 투자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예, 문자 사연으로 주셨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낮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분은 이제 1억 5천이었는데 예, 지금 시청자분은 문자 사연 주신 분은 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집니다. 1억으로 과연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까?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될까라고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제가 우리 이쪽을 한번 보실게요. 서울에서 아파트 값들이 비싼 곳이 가장 비싼 곳이 어디입니까? 이 한강 주변이죠. 한강 조망이 되는 곳들이 가장 비쌉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의 주요 지하철 노선이죠. 노선 주변입니다. 그중에 가장 1등이 어디입니까? 2호선이라 그러죠. 대부분 다 2호선을 말씀하십니다. 이 2호선이 지나고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호선. 자, 그리고 대부분이 강남으로 가는 노선들이 좋은 노선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어차피 이 2호선이 강남을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바로 위에 이제 7호선이 또 지나가고 있어요. 7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강남입니다. 반포, 서초, 그죠? 그리고 강남 이렇게 돼 있는데 다들 이쪽으로 출퇴근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2호선이나 7호선 라인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억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곳, 투자를 하면 좋은 곳을 나눠야 됩니다. 그냥 섣부르게 아무 지역이나 이렇게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그냥 한동안 돈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특히나 적은 자금으로 투자할 때 더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서 이 봉천역 인근을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천역 쪽에 보면 아래쪽에 이 봉천역 바로 아래 복림중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모아타운입니다. 타운. 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이 있어요. 후보지. 여기 후보지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아마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승인이 되고 고시가 될 건데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후보지로 선정은 되어 있지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가격대가 1억에서 1억 한 5천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건데 운이 좋으면 괜찮으면 어떻게든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봉천동 쪽을 보시고 또 주변에 보면 이 봉천동 인근이 대부분 다 노후주택 거주지예요. 노후주택 거주지인데 그 중에서도 뭐 언덕이 굉장히 막 이 높고 이런 데 있잖아요. 대충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이 뭐 봉천동 국회단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바이란 말이에요. 막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노후도가 문제가 아니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런 살기 어려운 지역이 만약에 노후도까지 만족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나 구청이나 관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 악화된 주거 지역들의 개선을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런 구역들 인근으로 해가지고 모아타운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지하 요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고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예전에 자랑은 못했잖아요. 요즘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랑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을 한번 가보시면 아직까지 전혀 피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곳들은 그나마 제가 여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안전하게 하시려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봉천역 바로 아래쪽에 여기 구역에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도저히 물건이 이제 피가 올라가지고 없어라고 하시면 다른 쪽을 보셔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지금 바로 탁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분들이 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금액에 따라 또 투자해야 할 장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는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또 양승목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목요일 날 직접 실제로 양승목 소장과 만나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무료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목요일에 저희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3시에 차은부동산 투자연구소 3층에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되게 걱정도 많으시고 또 투자금을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경기에 또 경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전체를 넣어서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어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속히 말해서 이제 찍었던 그런 지역들이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내가 투자하면 나중에 괜찮은 그런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고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좋은 투자처 안내 받으시고 좋은 투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투자 계획 전문가와 함께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은 여러분과 앞서 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 모아타운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이 재개발에 접근해보고 싶어요. 모아타운이 뭔가요?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모아타운을 요즘은 진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세부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긴가민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상 이렇게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이 왜 진행이 됐습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들어줄 수 있는 땅이 이제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땅 만들려고 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노후가 되어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지 뭐를 진행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노후도 되지 않았는데 그 길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아타운을 만들었다.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모아타운을 만드는데 그 저변에는 재개발을 진행시킬 수 있는 땅이 이제 별로 없더라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저층에 재개발을 진행시킬 수 없지만 재개발 요건을 완화를 시켜가지고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아타운을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못 만들었느냐. 이 저층 주거집이 다수가 있기는 한데 노후된 지역들이 그렇게 노후도를 완벽하게 만족을 하는 지역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걸 못하면 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었냐 하면 예전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전체를 재개발을 하지는 못하니까 소규모로 단위적으로 단위로 이렇게 점식으로 개발을 해라라고 해서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개발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사업성이 안 나와요. 워낙 작은 곳을 이렇게 허물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얘들을 묶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재개발의 뉴타운식으로 모아타운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시켜버리자. 용적률도 좀 더 주고 요건들도 완화를 시켜가지고 많이 진행을 시켜버리자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정 요건이 10만 제곱 이하면 됩니다. 이 모아타운은 전체를 이렇게 10만 제곱 이하면 되는데요. 10만 제곱을 넘어버리면 재개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 이하면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해서 그 재개발에 버금가는 그런 지역들로 만들어서 우리 이 아파트로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이 모아타운을 만드는데 노후도는 예전에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는 67%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50% 이상이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를 더 지어주자.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고 해서 오세훈 시장의 현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이 모아타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제가 용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게 있고 이 모아타운 안에는 각각의 모아주택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아주택은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이라고 해서 이 4가지를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좀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노후도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30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외에도 30년 이상이 아니고 요거는 20년 이상이 되면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아타운에는 빨리 좀 많이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완화를 시켰느냐?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30년이 아니고 이렇게 20년 이상으로 만들어주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의 일반적인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들이 다 모아타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역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용어 중에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딴 게 아니고 구축들은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고요. 신축으로 지어지는 다세대 신축 빌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되면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취득하시기 전에 내가 신축 빌라를 취득을 하신다라고 하면 바로 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한번 받으시고 취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다 비워놨죠. 이거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비워놨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 그리고 또 뭐 소규모 가로주택, 모아타운 같은 것들은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금지됩니다. 팔 수는 있는데 팔더라도 사는 사람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고 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 금지가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년 재당첨 제한은 뭐냐면 모아타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모아타운하고 관련이 있는지로 아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5년 재당첨 제한은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투기 가열지구 안에 도시정비 주거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끼리만 해당이 된다. 꼭 투기 가열지구 안에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아주택 안에는 한 4가지 형식의 사업이 있다 그랬죠. 이 사업들을 모아가지고 모아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아타운의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별적으로 각각의 4가지의 모아주택들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 주택들 간에는 건축협정이라는 걸 해서 같이 짓는 거 있잖아요. 같이 짓는 걸 해서 한 해 단지처럼 만드는데 이 건축협정을 맺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지하주차장, 통합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 요건들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고 모아타운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주고 용적률 완화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서 이제 앞으로는 진행될 수 있는 모아타운들이 많아진다. 관에서 그냥 지정을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나 용도 지역 상향 등을 통해서 사업성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구역 지정되더라도 진행될 수 없었던 그런 구역들의 사업성이 나와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이 장점들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갖고 배포했는 것들도 있고요. 자, 통합 주차장 지하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는 건축 협정을 맺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겁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모아타운 내에 각각의 구역들이 있다 그랬죠. 모아주택들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따로따로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모아타운이라 그러면 모아타운 안에서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다 그랬죠. 1번 사업, 2번 사업, 3번 사업, 4번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의 요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전치구역으로 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 모아타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아주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투자를 했다 그러면 한동안 좀 묶이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장점들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요건 시간이 또 더 확보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분명히 기억해 놓고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왜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지 거기에 더불어서 또 모아타운 접근할 때 유의해야 할 점까지 좀 일러드렸습니다.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실 때는 꼭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또 양승목 소장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역시 모아타운 이야기 진행될 텐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하실 수 있거든요.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목요일 3시에 모아타운에 대해서 또 세미나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세미나를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